우리 교재 9장 6절 극좌표계에서의 원뿔 곡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심률에 대해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심률은 다음같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L과 F라는 것은 각각 어떤 좌표 평면상의 한 초점을 F라 하고, 그리고 기준선 또는 준선이라 불려지는 것을 L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곡선 위에 한 점을 P라 했을 때 이심률에 대한 정의는 P와 L 사이의 거리와 P와 F 사이의 거리의 비율을 2라 표시를 할 것이고요. 얘를 우리는 이심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심률이 만약에 1보다 작으면 타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심률의 값이 1이면 포물선, 이심률의 값이 1보다 크면 쌍곡선이 됩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준선과 초점, 이와 같은 내용들은 뭘 나타내고 있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같이 X축, Y축,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원점을 어떤 곡선의 초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즉 초점을 원점에다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축의 수직이고 Y축에 평행한 이 직선을 우리는 X equal D, 여기가 원점이니까 요만큼의 거리를 D라 놓는다면 X equal D를 기준선이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우리는 준선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심률이라는 것은 바로 다음같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이거 준선이죠. 이 곡선 위에 있는 임의점을 P라 놨을 때 P에서부터 L까지의 거리 분의 P에서 F까지의 거리예요. 요 길이 분의 요 길이의 비율을 2라 표시한 겁니다. PL분의 PF의 길이를 2라 표시하고 2가 1이면 포물선. 사실 이 그림은 포물선의 모양을 그려놓은 건데요. 보다시피 포물선 1보다 작으면 타원, 1보다 크면 쌍곡선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이심률이라고 불려지는 요 2가 1보다 작으면 왜 타원이 되고 1보다 크면 왜 쌍곡선이 되는지를 곧 계산을 하면서 증명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이심률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이용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극축과 그리고 극좌표계에서는 Y축이 없습니다만 각으로 본다면 2분의 파이에 대한, 다시 말해서 세타 이퀄 2분의 파이가 Y축에 대응하는 그런 수직축이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점 또는 극을 우리가 F라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곡선상에 놓이는 점 P를 생각하는데요. 직교좌표계에서의 원뿔곡선을 생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극좌표계에서의 원뿔곡선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얘가 극축이라 보고 극이라 한다면 곡선상에 있는 점의 좌표는 R, 세타로 표시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점에서 이 극에서부터 이 곡선상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는 극좌표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 길이가 당연히 R이 되겠죠. 그리고 극축으로부터 이루는 각의 크기, 반시계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로 놓는다면은 요 길이는 R, 요 길이는 R이고 여기가 세타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잘 보면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가정한다면 요 삼각형은 당연히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이 직각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는 R 코사인 세타, 그리고 높이는 R 사인 세타와 같이 됩니다. 여기는 R 사인 세타, 여기는 R 코사인 세타와 같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기준선 또는 준선은 보다시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D가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X equal D와 같이 표시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심률의 정의로부터 P에서부터 L 사이의 거리예요. P에서부터 L 사이의 거리니까 요 길이가 되겠죠. 요 P에서부터 L 사이의 거리 분의 P에서부터 F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길이가 1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이 관계식으로부터 양변의 PL의 길이를 곱해버리면 PF의 크기는 2 곱하기 PL의 길이와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정의였었으니까요. 이심률의 정의입니다. 자, 이제 PF 사이의 거리를 잘 들여다보면 극좌표로 표시하면 P하고 F 사이의 거리는 R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값은 R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심률이라 불려지는 값 2와 P하고 L 사이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P하고 L 사이의 거리는 이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요 길이가 P하고 L 사이의 거리인데 이 길이는 곧 이 길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림을 잘 보세요. R 코사인 세타에다 요 물음표를 더하면 D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물음표가 P하고 L 사이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P하고 L 사이의 거리는 D-R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D-R 코사인 세타와 같이 되는군요. 자, 20률과 관련된 식을 극좌표기로 표시하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조금 더 변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개하면 이 D-R 이 코사인 세타와 같이 되죠. 자, 우리는 극방전식으로 표시한다면 R은 이퀄 F 세타 꼴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 식을 약간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변을 좌변으로 이완하면 R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묶어내면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와 같이 될 것이고 이퀄 우변은 2D만 남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의 양변을 1 더하기 2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은 R은 이퀄 1 더하기 2 그리고 코사인 세타 분의 2D로 표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20률과 관련된 식을 극좌표로 표시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식을 직교좌표기로 한번 바꿔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라색 밑줄처럼 이 부분을 직교좌표기로 바꿔서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이 바꿔놓을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R은 이퀄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좌변은 R제곱, 우변 2의 제곱, 그리고 D-R 그리고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 이와 같이 쓸 수 있네요. 자, 이제 이 식을 하나하나 직교좌표기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에요.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같이 되어 있고 2의 제곱 D-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라는 대응관계로부터 R 코사인 세타는 X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식을 정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제곱 D의 제곱 마이너스 2DX 플러스 X의 제곱이 같이 됐고요. 전개하니까 2의 제곱 D의 제곱 마이너스 2D 2의 제곱 X 이와 같이 되고 플러스 2의 제곱 X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식을 X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쓰기 위해서 우변을 좌변으로 이완해버리니까 X제곱이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1-2의 제곱 X의 제곱이고요. 자, 요거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2D 2의 제곱 X가 됐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Y의 제곱이 있고요. 그리고 이퀄 상수 부분에 해당되는 2의 제곱, D의 제곱을 우변으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을 모양을 좀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모양을 좀 바꾸기 위해서 우선은 양변을 1-2의 제곱으로 다 나눠보도록 할까요? 양변을 1-2의 제곱, 이 값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 이 값이 0이 아니었다라고 가정해 볼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 값이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0이 아니라 보고 나눌 것이고요. 만약에 0이 된다면 해볼까요? 자, 0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볼까요? 얘가 0이 되려면 2의 제곱이 1이 나와야 되는데 2는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크기분의 크기니까 이 비율값인데 음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값은 2가 1일 때예요. 2가 1이면 자, 이제 요거 0이 됐죠. 2가 1이면 2dx 더하기 y제곱 이퀄 상수꼴이니까 결국은 y의 제곱과 x의 1차식 꼴이 나오니까 요것만으로도 우리가 얘는 그러면 포물선 형태가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2가 1이면은 모양 자체가 어떤 꼴이 나오겠어요? 여기다 좀 설명하고 가도록 할까요? 만일 자, 여기에서 경우수를 나눕시다. 이 식에서 첫 번째 2가 1일 때입니다. 2가 1이면 나눌 수가 없죠. 대신 모양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2가 1이면 이거 0이 되고 2가 1이면 2dx 플러스 y의 제곱은 이퀄 2의 제곱 d의 제곱이 돼서 이 모양 자체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y의 제곱만 남겨놓고 나머지 이하라니까 마이너스 2dx 플러스 2의 제곱 d의 제곱이 돼서 한쪽은 1차식이고 한쪽이 2차식이니까 따라서 얘는 뭐예요? 포물선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포물선의 모양입니다.
자, 주어진 식은 포물선의 모양을 띠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이퀄 x의 제곱 또는 y제곱은 이퀄 x 이런 것들은 다 포물선이잖아요. 얘는 이렇게 생긴 포물선, 얘는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니까 결국은 얘는 포물선이 약간 이동된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2가 1이라고 났으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써야 되겠군요. 뒤에 제곱만 남겠네요. 2를 1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는 그냥 뒤에 제곱, 뒤에 저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포물선이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이 정리는 앞서 20률이 1이 되면 포물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정의의 모양으로부터 식의 모양으로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2가 1이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겠죠.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면 왜 타원이나 쌍곡선이 나오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얘가 1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2가 1이 아니라면은 그렇다면은 얘는 0이 아닙니다. 1-2의 제곱은 0이 아니죠. 얘가 0이 아니니까 수학에서 어떤 수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나눌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변을 1-2의 제곱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나눗셈을 해버리니까 첫 번째는 x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으로 나눴습니다. 1-2의 제곱분의 2d2의 제곱 x 이와 같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1-2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퀄 1-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d의 제곱 이와 같은 모양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x에 대해서 완전제꼴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완전제꼴 형태로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완전제꼴로 바꾸기 위해서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생각입니다. 그럼 x의 제곱 전개해서 이게 나오면 되죠. 플러스 1-2의 제곱분의 자, 이제 주어진 식은 여기가 d2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x의 제곱 2배 1-2의 제곱분의 2d2의 제곱 x가 될 것이고 요거의 제곱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1-2의 제곱분의 요거의 제곱. 자, 요 모양에서 이걸 만들려고 했던 거니까 없던 값을 더한 거니까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변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할 거예요. 요건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1-2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이 이렇게 될 것이고 원래 오른쪽에 이거 있습니다. 1-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d의 제곱이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요게 하나 더 들어있잖아요. 그럼 빼야 되는데 넘기면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2의 제곱의 전체 제곱분의 d2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d의 제곱 2의 4세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야지 이거 제곱 전개한 식하고 이거 지워집니다. 등 좌우에 같은 부호가 있으니까 크기도 같고 부호가 이렇게 양옆에 있으니까 서로 소거됐죠. 그러면은 이거 다 전개한 식은 얘가 될 것이고 요 세 개 항만 남고 우변 얘하고 얘가 지워지니까 우변 얘만 남습니다. 자, 이제 이런 꼴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변을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변을 정리합니다. 여기는 제곱이고 1승이니까 1-2의 제곱의 전체 제곱. 자, 분모 분자에다가 1-2의 제곱을 곱하면 되겠네요. 따로 계산한 다음에 쓸까요? 1-2의 제곱을 곱했어요. 분모 분자에다가. 그러니까 2의 제곱, d의 제곱이 있었고 그리고 d의 제곱 2의 4승이 있네요. 전개를 할까요? 2의 제곱, d의 제곱, 마이너스 2의 4승, d의 제곱, 그리고 d의 제곱, 2의 4승이니까 이거 부가 반대니까 지워지네요. 그래서 2의 제곱, d의 제곱만 남습니다. 우변은 2의 제곱, d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 정도를 해본 결과 이제 이 식은 요 항과 요 항으로 표현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 이 모양을 잘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양변을 이거로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의 양변을 요 항으로 다 약분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런데 계산의 일단 약분한 다음에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문자를 치환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을 양변에 이걸로 나눠요. 그러면은 일단 얘로 나눴으니까 1-2의 제곱의 전체 제곱분의 2의 제곱 d의 제곱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 여기 있습니다. x 그리고 플러스 1-2의 제곱분의 d2의 제곱의 바깥의 전체 제곱이에요. 이걸 나눴으니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쪽도 계산하는데요. 자, 이걸로 나누는데요.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식은 이걸로 나눗셈을 해보니까
우변은 그냥 1로 쓰면 되죠. 우변은 1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눴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좌변의 두 번째는 y제곱이 그대로 있고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다음같이 쓸 수 있네요. 1-2의 제곱 하나 지워졌어요. 자, 이렇게 나눈 가지고 하나 약분되죠. 1-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d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일단 모양이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전부 다 제곱이 있죠. 여기도 자, 이 부분을 그냥 전체를, 여기는 전체를 A제곱으로, 여기는 전체를 B제곱으로 보겠습니다. 이때 A의 제곱을 1-2의 제곱의 전체 제곱분의 2의 제곱, d의 제곱이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B의 제곱이라 보겠습니다. B의 제곱은 1-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d의 제곱이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분자도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얘를 이렇게 쓰도록 하죠. 한 번 더 썼다가 보면 마이너스를 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부분을 다른 문자 h라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는 이제 1-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가 바깥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d 2의 제곱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기를 a제곱, b제곱, h 이렇게 표시하기로 약속을 한다면 이거 1화 가정하겠습니다. 1화 하면 이렇게 줄여서 쓸까요? 자,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이 모양은 조금 더 간결하게 바꿔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모양을 좀 더 바꿔서 간단하게 바꾸면 다음같이 쓸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의 모양을 간단하게 바꿔서 표시한다면 다음같이 쓸 수 있게 됐네요. 자, 이제 이 식의 모양은 여기를 a의 제곱이라 놨습니다. a의 제곱분의 x-h가 되죠. x-h의 전체 제곱 이와 같이 될 것이고, 가운데 부호 플러스, 그 다음에 b의 제곱분의 그리고 y의 제곱 이퀄 1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모양을 잘 들여다보면 마치 뭐와 비슷합니까?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이퀄 1은 타원의 표준형이라는 것을 앞에서도 배웠었죠. 그런데 이 타원의 표준형에서 x좌표가 약간 이동된 것밖에는 차이가 없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타원의 중심은 원점이었는데 얘는 타원의 중심이 h, 제로로 바뀌어 있다는 것밖에 없고요. 자, 이제 a, b 사이의 대소관계를 구해서 만약에 a가 더 크다면 자, 이제 장축의 길이는 2a, 단축의 길이는 2b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모양은 타원이라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여기다가 경우수를 나눴었죠. 이제 2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를 구별을 했었잖아요. 1이 아니다 보니까 1보다 클 때가 있고 1보다 작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경우수를 다시 나눠서 본다면 한편 아까 첫 번째는 2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를 나눴다면 이번에는 다음 같은 것을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역시 경우수를 또 나눠 볼게요. 다시 아까 번호 붙인 거랑 이어서 할까요? 그냥 아까 1번, 2번 했었으니까 이번에 세 번째를 해볼게요. 만약에 2가 1보다 크면입니다. 1보다 작은 건 먼저 할게요. 1보다 작은 거. 자, 1보다 작다면 어떻게 됐을까는 얘기입니다. 1보다 작으면, 자, 여기 볼까요? 자, 1보다 작으면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의 제곱은 1-2의 제곱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2가 1보다 작으니까 이거 양수가 됐죠? 얘가 양수가 돼요. 여기는 다 제곱이니까 이건 무조건 양수가 돼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는 지금 제곱이 없어요. 이 저분모죠. 여기는 제곱이 있지만 이해됐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2가 1보다 작으면 1-2의 제곱은 당연히 양수가 돼요. 얘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자, 이 식의 모양이 양수가 돼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기 부호가 가운데가 플러스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은 우리가 왜냐면 한 번 더 쓸까요? 여기서 b의 제곱은 이와 같이 돼 있으니까 b는 루트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얘는 타원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번째 경우
2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2의 제곱은 이거 1보다 크니까 0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1-2의 제곱이 0보다 작으니까 주어진 식은 잘 보세요. 아까는 이거 전체를 그냥 b의 제곱으로 놨었는데요. 1-2의 제곱이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이게 음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내요.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내서 변형을 한다면 a의 제곱분의 x-h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를 내보내요. 그리고 y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간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만을 이제 다른 문자 b라 놓겠습니다. 일부러 색깔을 구별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 양일 때는 그냥 전체를 그냥 b제곱으로 놔버리면 되는데 이게 음이면은 여기가 음이면 마이너스를 내보내야 이게 내보내면 그러면 이제 여기다 다시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럼 그게 바로 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만을 다시 b의 제곱이라 놓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양수가 됐으니까. 그래서 모양을 바꾸면 또 이렇게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내보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 모양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얘는 쌍곡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이 다 끝났네요. 자, 왜 20일이 1보다 크면 쌍곡선이었을까? 모양을 잘 보세요. 왜 20일이 1보다 작으면 타원이었을까? 바로 여기 모양이 플러스였기 때문이고요. 20일이 1이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앞서 이미 설명했었으니까 그러면은 포물선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해서 우리는 이 20일의 정의를 이용해서 20일의 정의로부터 우리 20일의 값이 1이면 포물선, 20일의 값이 1보다 작으면은 타원, 20일의 값이 1보다 크면 쌍곡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로부터 이 정리가 증명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정리의 뜻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증명을 할 때 사용했던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점은 원점에 있고요. 극축의 수직이 되는 직선을 준선으로 놓고 그린 포물선을 기본으로 해서 일단 그려놓은 그림이거든요. 비록 이 그림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포물선으로부터 시작했을지라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20일의 값이 1보다 작을 때나 클 때마다 기호상으로 이런 형태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비록 출발점은 포물선으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세 가지 경우를 모두 다 설명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번에는 준선이 반드시 이렇게 표현된다는 보장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 같은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극과 극축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여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준선은 아까는 극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쪽에 기준선이 있고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런 극방정식을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그림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 볼까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입니다. 자, 조금 전까지 설명했던 것이 바로 이 그림이었거든요. 여기 보면 이와 같은 극방정식을 이런 형태의 원뿔곡선을 극방정식으로 표시했을 때 R은 이퀄 1 더하기 2 코사인 세타분의 2D였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자, 여기 보세요. 이미 계산을 다 했어요. 얘를 전기라고 넘기고 R을 세타로 표시하니까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분의 2D였었죠. 그래서 이 A번 그림이 구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는 그림, 즉 이 그림입니다. 자, 편의상 이제 직교좌표 위에다 같이 그리면 이야기 위치 관계를 볼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은 바로 뭐냐면은 이 PL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때 앞서는 PL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때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가 바로 R 코사인 세타였고 요 길이가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했던 이 길이잖아요. 그게 바로 PL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아까 D였었거든요. 요 길이가 물음표를 했을 때 이거하고 이걸 더한 게 이거니까 D는 이 물음표는 D에서 이걸 빼면 되죠. D에서 그래서 빼서 계산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 그림이라고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어딘가에 곡선상에 있는 점 P가 있다라 봤을 때 여기가 세타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럼 요 길이는 길이의 크기로 본다면은 이건 이제 좌표가 x 이퀄 마이너스 d고 여전히 길이는 d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볼까요?
그럼 주어진 식은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 이제 주어진 식을 잘 관찰을 해본다면은 자, 요 길이에다가 그럼 이제 요 길이를 더해서 얘가 나오니까 여전히 요걸 물음표라 한다면 그럼 이제 요 길이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요 길이는 여전히 r 코사인 세타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와 같이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근데 길이로 본다면 여전히 물음표는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x 이퀄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이 좌표는 예를 들어서 x 이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럼 이제 좌표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계산할 때 우리는 여기 여러분들 보면 r 코사인 세타 이거 음수예요. 왜냐면 보세요. 그림을 보면 세타가 둔각 범위 안에 있잖아요. 세타가 둔각 범위 안에 있으니까 이 겉보기에 나타나는 이 r 코사인 세타는 분명히 음수가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이 PL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자, 여기 보면 x 이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음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마이너스 요 좌표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10분의 1이라고 가정해 봐요. 그 이거에서 이걸 다이렉트로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나오니까 거리 개념이 될 리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의 크기를 계산하면 1이죠. 1.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음수예요. 그래서 그냥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음수에다 음수를 빼버리니까 플러스가 돼서 더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될 리는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가 음수였기 때문에 자, 이제 얘처럼 아까처럼 이렇게 빼버리면 이거 양수고 이거 양수였으니까 이 길이는 이거하고 이걸 더한 거니까 요거는 이거에서 이걸 빼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의 크기를 계산했을 때, 요 이제 x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d니까 d는 1이에요. 말 그대로 길이가 1이고요. 대신 얘가 음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1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d에서 이걸 빼버리면 얘처럼 빼버리면 1에서 마이너스 0.1을 빼면 플러스 0.1이 되니까 1.1.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게 더 늘어날 리는 없잖아요. 이 길이가.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좌표를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더해야 된다고 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넘기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나눠버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은 보다시피 1-2 코사인 세타분의 2d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림이라면 분모의 가운데가 덧셈이고 요런 그림이라면 분모의 가운데가 뺄셈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의 그림은 다 같이 x축의 수직이 되는 준선을 가지고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 경우는 x의 양수일 때고 얘는 x의 음수일 때였는데요. 만약에 준선이 x축의 수평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x축의 수평이 되는 기준선을 가질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x축의 수직이 되는 것을 또 살펴보면은 자, 이런 그림이나 또는 이런 그림을 생각할 수 있어요. 편의상 직교좌표기에다 같이 그렸을 때 자, 이제 준선이 바로 y = d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고요. 얘는 준선이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인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얘하고 얘도 잘 보면 분모의 가운데 부호가 덧셈이냐 뺄셈이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얘는 아까 설명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곡선상에 놓이는 한 점을 P라 놓겠습니다. 요점에서부터 요점까지 거리는 R이 될 것이고요. 기준선까지의 거리를 수선해 발리는 이 거리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각이 세타거든요. 여전히 여기는 r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요 길이가 뭐가 돼요? 그렇죠. r 사인 세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이게 d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d는 이 r 사인 세타에다가 요 길이를 더하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길이가 PL의 길이에요. 따라서 PL의 길이는 D에서 R 사인 세타를 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에서 이제는 아까는 R 코사인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R 사인 세타를 빼야 되겠죠. D에서 R 사인 세타를 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개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이제 여기가 사인 세타가 됐어요. 얘를 넘기면
넘어갔으니까 V는 플러스가 되고 R이 공통이 있으니까 묶어내고 2 그리고 사인 세타의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 값으로 나눠버리니까 그래서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됐어요.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은 역시 똑같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대응되는 개념이니까 가운데가 덧셈으로 바뀌어지면 되고요. 얘가 덧셈이면 넘어갈 때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기준선이 X축의 수직일 때 오른쪽에 있는 경우 원점 오른쪽에 있을 때 원점 왼쪽에 있을 때 이 그림은 기준선이 바로 X축 위에 있을 때 X축 아래에 있을 때 X축의 수평이 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1 더하기 또는 빼기 즉 1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분의 2D가 되든지 아니면 1 플러스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분의 2D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원뿔 곡선을 극방정식으로 나타나면 일목요연하게 다음 같은 두 가지 형태 중에 어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정리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그냥 다시 요약한 것 뿐이니까 이미 증명은 앞에 그림을 통해서 또 앞에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대동소이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률이 2로 주어지는 원뿔 곡선이 주어졌을 때 R은 이과 1 플러스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분의 2D나 R은 이과 1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분의 2D 형태로 주어진다면은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은 다 원뿔 곡선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일 때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 기준선을 x가 플러스 d고요. 그다음 요게 마이너스일 때는 기준선은 x 이퀄 마이너스 d고 요 사인으로 되어 있으면 기준선은 y 이퀄 d와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y 이퀄 마이너스 d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은 똑같습니다. 2가 1이면 포물선이고 1보다 작으면 타원, 1보다 크면 쌍곡선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첫 번째 경우 있죠.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걸 갖고 증명을 했었으니까 나머지 세 가지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률이 주어졌을 때 원뿔 곡선을 극방정식, 극좌표기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 예제 1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초점이 원점이고 준선이 y 콜 마이너스 6으로 주어지는 포물선의 극방정식을 구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물선이라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죠. 자, 우리는 편의상 직교좌표기에다 같이 그려본다면은 y 콜 마이너스 6이 준선입니다. y 콜 마이너스 6이 준선이고요. 그리고 초점은 원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포물선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대략 이런 그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포물선의 극방정식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얘기했었죠. 우리는 20률이 1이 될 때 포물선이 된다는 것을 이미 얘기를 했었으니까 20률 2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률 2가 1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바대로 R은 이퀄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1 마이너스 모양이 똑같죠? 1 마이너스 20률 사인 세타분의 20률 곱하기 D예요. 자, 이때 D는 뭘 나타내는가 하고 봤더니 Y 이퀄 마이너스 D에서 이 D를 나타냅니다. D가 곧 6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20률은 1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6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0률 1 사인 세타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을 극방정식으로 바꾸니까 R은 이퀄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6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제 1번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어서 예제 2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뿔 곡선의 극방정식이 다음같이 주어져 있다면은 20률은 얼마이고 원뿔 곡선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얘기고 준선은 어떻게 되고 그래프는 어떤 모양인지를 알아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모양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가 1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1 마이너스 20열 코사인 세타분의 2D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즉 얘를 식을 형식적으로 다시 변형을 시켜본다면 다음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양변을 3으로 나누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2 코사인 세타 그리고 분모부자를 3으로 다 나눈 거예요. 위아래를 전부 다 3으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3분의 10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한 번 더 써볼까요? 1 마이너스 3분의 2 코사인 세타분의 자, 여기가 3분의 2 곱하기 5라 쓰면 되겠군요. 이해됐죠? 아, 왜 이렇게 썼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극방정식에서 R은 이퀄 1 마이너스 20열 그리고 코사인 세타분의 2D 이렇게 극방정식이 표시가 되잖아요.
자, 이때 마이너스라면 기준선이, 즉 준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제 원점을 초점을 하고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 기준선은 바로 x 이퀄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이제 요 위치가 20류를 나타내잖아요. 이 t는 요걸 말하고요. 자, 그래서 준선의 위치부터 먼저 결정할까요? t는 5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준선의 위치는 x 이퀄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는 이미 그렸네요. x 이퀄 마이너스 5와 같이 되는 이와 같이 생기는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 요거는 1보다 작게 돼 있군요. 아,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그렸던 그림일 뿐이고요. 아, 얘는 1보다 작으니까 타원이 나와야 되겠군요. 그래서 준선의 위치는 x 이퀄 마이너스 5이면 틀림이 없는데요. 이거는 일반화된 그림, 즉 앞에서 유도할 때 그냥 마치 그림은 포물선처럼 돼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처음에 이 그림 플러스인 걸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유도할 때 20률이 1이면 이 포물선이 맞고 20률이 1보다 작으면은 타원이 되고 20률이 1보다 크면은 쌍곡선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20률의 값이 1보다 작으니까 얘는 타원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모델은 이런 그림이었습니다만은 이제 타원으로 그렸어야 되겠군요. 자, 그림을 보면은 자, 이제 타원에 그 두 초점 중에 한 초점이 원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긴 타원이고요. 준선은 x 이퀄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0,0가 이제 타원이고요. 자, 이제 원뿔곡선임을 확인하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원뿔곡선이 맞습니다. 20률도 구하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아, 20률은 3분의 2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0률 2가 3분의 2입니다.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타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 본 결과 대략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보니까 아,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요 양끝점들 이제 얘네들은 뭐냐면은 주어진 식에서 각각 이게 극좌표로 본다면 세타 0일 때와 세타가 파일 때를 계산해 보면 돼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이제 이 식에다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에다가 세타 대신에 이제 0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은 이퀄 세타가 제로면 코사인 제로가 1이죠. 3에서 2 빼면 1이고 1분의 10이니까 10이에요. 즉 그거로부터 거리가 10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거로부터 거리가 10이고 세타가 제로예요. 여기까지 됐죠. 이건 직교좌표로 표시한 게 아니라 극좌표기로 표시했던 점의 좌표예요. R, 세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세타가 제로일 때 R이 10이었으니까 10,0을 지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찾는 것은 세타가 파일 때입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세타 대신에 파일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 대신에 파이를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돼서 2가 되죠. 3하고 1을 더하니까 5분의 10이 돼서 약분하면 2가 나와요. 그래서 R, 세타로 표시해야 되니까 요 점의 좌표는 2, 파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타원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참고로 앞에서 우리가 유도했던 거에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앞서 유도했던 A의 제곱분의 X-H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이퀄 1 이런 꼴의 타원이었었잖아요. 앞서 여기다 유도했던 것이.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초점의 좌표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C의 제곱은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죠. 자, 우리는 앞에서 이 A제곱을 계산했었습니다. 이거 지워버렸습니다만 A제곱을 계산한 결과는 1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의 제곱에 여기가 제곱이 있었고 2의 제곱 D의 제곱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B의 제곱은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여기가 A의 제곱은 제곱이 있었는데 여기는 제곱이 없어요. 1 마이너스 2의 제곱분에 그냥 여기가 2의 제곱 D의 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다 정리해 봅시다. 자, 분모 문제다. 1 마이너스 2의 제곱을 곱해봐요. 2의 제곱 D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분모 문제에다 1 마이너스 2의 제곱을 곱해보니까 2의 제곱 D의 제곱이 같이 됐고요.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해서 다시 살펴보면 이와 같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 D의 제곱 서로 지워지고 플러스 2의 4승 D의 제곱 이와 같이 되죠. 자, 그래서 C의 제곱은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요 C의 제곱은 초점의 좌표를 표시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값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20률을 또 A하고 C를 이용해서도 표현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다음 같은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 거예요. A분의 C를 계산해 봅니다. A는 요거, A의 제곱이 이거니까 A는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돼요. C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다 루트를 씌웠다고 본다면은 1-2의 제곱분에 루트를 씌워버렸으니까 2 그리고 D만 남겠죠. 또 C도 여기도 다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웠다고 본다면 1-2의 제곱분에 2의 제곱 D가 됩니다. 번분수 소거시킬 수 있는 거 다 소거시켜 볼까요? 이렇게 약분해 버리니까 남는 건 뭐예요? 2만 남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20률을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A분의 C 이것이 20률 값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말을 바꾸면 뭘까요? A는 원래 뭐예요? 타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 그냥 그려볼게요. 타원의 중심을 원점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초점은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가 C,0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C,0고 요 점은 꼭지점이라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A,0 여기는 마이너스 A,0 여기도 꼭지점이라 얘기를 해요. 여기는 0,B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0, 마이너스 B 0,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 A분의 C가 뭘 뜻하는지 알 수 있겠죠. 20률을 다시 계산하니까 이렇게 돼요. 타원인 경우에는. 자, 볼까요? 주어진 식을 보면은 A분의 C예요. 이건 지금 타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요. 이 그림은 중심이 여기쯤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타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얘는 결국 뭐냐면 이거는 H,0가 중심이었잖아요. H,0가 중심이에요. 이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H,0 이런 꼴이란 뜻이에요. 물론 H는 아까 계산했던 그 식입니다. 자, 요거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얘는 식을 세워본다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이퀄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 원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인데 장축의 길이의 반분의 초점까지의 길이가 바로 20률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타원인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뭐 여기 H 값을 아까 계산했던 식을 이용하면은 여기 중심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쪽에 여기 초점도 마저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제 2번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예제 3번의 문제를 또 살펴볼까요? 다음 원뿔곡선의 그래프를 그려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들여다보면 가운데가 덧셈이고 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얘는 기준선이 Y축 위에 X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꼴로 되어 있다면 앞서 다뤘던 것처럼 이런 모양이구나. 이 가운데 덧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20률의 값이 만약에 1이면 정확하게 이와 같은 포물선이 맞지만 20률이 만약에 1보다 크게 나온다면 그때는 쌍곡선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그려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곡선 R은 이퀄 자, 이제 분모 분자를 전부 다 2로 나눠야 돼. 여기 1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분하면 2 그리고 사인 세타 분의 2로 약분하니까 6 이와 같이 됐습니다. 6은 다시 쓰면은 1 플러스 2 사인 세타 분의 2 곱하기 3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20률의 값이 1보다 크니까 얘는 쌍곡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가 D에 해당되는 건데 y = 3. 다시 말해서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봤을 때 y = 3이 여기쯤에 있죠. 얘가 바로 준선입니다. 그리고 얘는 쌍곡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초점은 당연히 하나가 원점에 있는 그런 쌍곡선입니다. 대략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런 식의 쌍곡선이 그려질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쌍곡선은 점근선도 갖게 되는데요. 이런 점근선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략적인 모양이 얘는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쌍곡선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잘 보면 극좌표계를 편의상 직교좌표계에다 같이 그린 것이니까 요 점의 좌표를 계산하려면 여기는 세타가 R, 세타로 표시했을 때 세타가 0일 때를 놓고 풀면 돼요. 여기는 역시 R, 세타로 놨을 때 세타가 파일 때를 놓고 풀면 됩니다. 자, 세타 대신에 0을 대입하도록 하죠. 세타 대신에 0을 대입하니까 사인 제로는 제로, 여기 6이니까 여기 6,0 이와 같이 됩니다. 극축을 지나는 점을 찾는 거예요. 자, 세타가 파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해 볼까요? 세타가 파이면 사인 정수의 파이는 제로니까 여전히 여기가 R은 6이니까 6,파이 이렇게 돼요. 저 그림을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비대칭이 됐습니다만 그로부터 거리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세타가 제로일 때고 저쪽은 세타가 파일 때입니다. 자, 대략적인 그림을 이렇게 손으로 그려봤는데요. 좀 더 엄밀한 그림은 교재 컴퓨터 그래피로 그려놓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여기는 6,0 아까 구하는 방법 설명했었죠. 여기는 6,파입니다. 그리고 초점의 쌍곡선의 한 초점은 원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점을 찾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세타가 2분의 파일 때요. 자, 세타 대신에 2분의 파이를 대입할까요? R, 세타에서 세타 대신에 먼저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니까 2 더하기니까 3분의 6이니까 약분하면 2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가 주어진 식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죠. 그러면 2 더하기 3분의 6이니까 2가 됩니다. 2가 되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y 이퀄 3이 되기 때문에 y 이퀄 3이잖아요. 요게 2가 된다는 거, 그로부터 거리가 2라는 얘기인데 맞지 않죠? 자, 그래서 얘는 다른 값을 넣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좌표 평면상에서 극좌표계는요, 한 점을 표시하는 방법이 무한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림상을 보면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될 듯 보이는데 아래 값이 이게 3인데요. 이게 보라색으로 했던 수평선, 이 기준선이 3인데 여기가 2가 된다는 건 서로 길이가 안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을 다른 세타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2분의 파이가 아니라 다음 같은 것을 넣어 볼까요? 2분의 파인데요. 자, 우리는 극점 대칭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2분의 파이, 그 반대편은 2분의 3파이니까 그럼 2분의 3파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에다가 세타 대신에 2분의 3파이를 넣어보도록 할까요? 2분의 3파이를 대입하면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돼요. R은 이퀄 마이너스 6입니다. 자, 그러면 R, 세타를 표시할 때 마이너스 6, 2분의 3파이와 같이 돼 있죠? 자, 얘는 뭘 나타낼까 하고 봤더니 직교좌표기에다 극좌표를 같이 그리면은 R이 마이너스일 때, 제일 성분이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없는 점을 먼저 구해서 나머지 극점 대칭점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2분의 3파이니까 2분의 3파이만큼은 6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거리가 6이죠. 요 점의 좌표가 원래 6, 2분의 3파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6,2분의 3파이와 같이 되는데요. 이 점의 극점 대칭점이에요. 이 점의 극점 대칭점 길이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 있어야 돼요. 여기가 바로 요 점이 마이너스 6,2분의 3파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 2분의 3파이를 기준해서 이걸 대칭점이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게 6이라는 얘기는 이 길이가 6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극좌표기를 표시하는 방법은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로부터 거리는 6이었고 위치를 보면 2분의 파이 위치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표시해도 충분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책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요 점이 아까 세타 2분의 파일 때 2라는 얘기는 바로 요 점을 나타냅니다. 이게 3이었으니까요. 3이었으니까 이가 돼서 요 점이 2,2분의 파이와 같이 됩니다. 그림이 이해됐죠? 자, 이제 이와 같이 표시가 되고 결국은 20률이 1보다 크니까 쌍곡선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어서 예제 4번은 회전변화를 나타내려고 하는데요. 자, 회전변화. 자, 한번 볼까요? 타원을 원점에 관해서 4분의 파이만큼 회전시킬 때 생기는 타원의 극방정식을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제 2번의 타원이라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제 2번의 타원입니다. 바로 이거였죠. 자, 이제 얘를 극을 중심으로 해서 4분의 파이만큼을 회전 이동시킵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뭘 뜻하냐면 이렇게 바꾸세요 라는 얘기예요. 예제 4번의 풀이를 보면은 R은 이퀄 3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있는 부분을 바꿉니다. 코사인
세타 대신에 세타 마이너스 4분의 8을 대입할 겁니다. 즉 이 값이 0이 되는 것만큼 회전이동을 나타냅니다. 플러스라면 반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라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R은 이퀄 3-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8분의 10 이렇게 표시하면 예제 4번의 문제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4분의 파이만큼 회전시키는 극방정식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물론 이거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회전 변화를 나타내는 식, 직교좌표기라면 평행이동이지만 극좌표기라면 회전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얘를 직접적으로 식을 표시하면 여기 나와 있는 식 똑같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다시피 극을 중심으로 해서 파란색 타원을 회전시키니까 보라색 모양의 타원이 나왔고요. 저 보라색 모양의 타원은 3-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8분의 10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식이에요.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20률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도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기는 20률의 값이 1보다 작아요. 자, 20률이 0.1이 되니까 겉보기에 원처럼 보일 정도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률이 조금씩 커집니다. 1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0.5, 0.68, 0.86, 0.96 하면 할수록, 즉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1보다 작은 상태에서 1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원의 모양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이 찌그러져서 타원, 아주 납작한 타원 형태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0률이 1이면 곡선이 하나만 생기는 포물선이 생기고요. 이제 1보다 큰 순간에 이렇게 쌍곡선이 그려집니다. 1.1, 그리고 1.4, 그리고 월등히 큰 4 정도 되면은, 자, 이 쌍곡선이 두 개의 초점 사이의 거리가 자꾸 짧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래프가 점근선이 아주 가파르게 나타납니다. 완만했던 점근선이 있었던 데에 비해서 두 개가 점점 그래프가 가까워지면서 넓게 펼쳐지는 그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연속적인 이 20률 값의 변화를 보고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타원과 관련된, 우리가 지금 원뿔 곡선을 잘 보면 중요한 그 포커스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타원인데요. 이 타원과 관련된 물리학이나 천체 물리학 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행성 운동이 바로 우리가 항성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이 궤적을 통해서 움직일 때 처음에는 원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관측 결과랑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티코 브라의 제자였던 요하네스 케플러가 이와 같은 스승이 남겨놓은 많은 그 천문 관측 자료와 자신의 또 오랜 시간 동안의 관측의 결과를 더해서 행성이 항성주위를 원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타원운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케플러는 자신의 연구를 계속 이어서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천체 물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케플러 법칙 3가지 법칙을 발견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법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플러의 3가지 법칙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선분은 같은 시간에 같은 넓이를 쓸고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가 이렇게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항성이 이렇게 있고 행성이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이렇게, 지구라든가 아니면 화성 뭐 이렇게 움직일 때요. 자, 이제 궤적이 있을 때요.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선분은 같은 시간에 같은 넓이를 쓸고 지나간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멀리 있을 때,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 자,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요. 여기 휩쓸고 지나간 이 부채꼴 비슷한 영역의 넓이하고, 자, 이 행성이 태양에 가까이 있을 때 근일점이, 여기 근일점이고 이건 원일점이라는데요. 근일점에 가까이 가면서 같은 시간대마다 움직일 때마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그림이 좀 과도하게 그려졌습니다만 이 빗금친 영역의 넓이와 이 빗금친 영역의 넓이가 같습니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가 원일점, 근일점이라거든요. 가까이 있고 멀리 있다는 뜻인데요.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는 천천히 돌고요. 그 다음에 원일점을 돌 때는 천천히 돌고, 그 다음에 근일점을 지나갈 때는 빠르게 회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력이 더 많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행성의 운동이 훨씬, 여기 천천히, 여기 빨리, 천천히 빨리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요 두 번째는 이 동일 시간대에 같은 넓이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성의 공전 주기를 t라 놓고 행성 궤도의 장축의 길이를 우리가 a라 한다면은, 자,
이게 서로 뭐냐면은 행성의 공전주기의 제곱은 행성 궤도의 장축, 이게 장축이잖아. 이게 있으면은 자, 여기 A,0 여기 원점이라 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0,B라 한다면은 장축의 길이는 2A예요. 그래서 장축의 길이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래서 장축의 길이를 우리가 표현해서 A라 한다면 A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행성의 공전주기의 제곱은 행성 궤도의 장축의 길이를 편해서 A라 넣습니다. A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장축 2A예요. 그래서 그냥 편에서 이걸 전체를 A라 놓는다면 A의 3승에 비례합니다. 물론 이렇게 봐도 2A의 3승이니까 결국은 A의 3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자, 이것이 유명한 케플러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우리가 지금 타원을 다루려는 이유는 이런 천체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라든가 태양계 주변에 있는 많은 행성들이 실제로 항성 주위를 움직일 때 원운동이 아니라 타원 운동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타원을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분야에다가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원점이 초점 그리고 반장축 A, 반장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기가 A면 이게 장축 2A인데 거기 반이니까 A만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반장축 A와 20열 2 준선 D를 가지는 타원의 극방정식은 다음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바꿔놨네요. 자,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식을 약간만 바꾸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식은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앞에서 했던 걸 좀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앞에서 뭐를 했었냐면 A의 제곱은 1-2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분의 2의 제곱 D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우리가 유도를 했고 살펴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잘 들여다볼까요? 여기에서 잘 들여다보면은 그냥 이것만 놓고 볼까요? 2의 제곱 D의 제곱은 이렇게 곱해버려요. A의 제곱 1-2의 제곱의 제곱이 있죠. 양변에 루트를 씌워볼까요? 2D는 2D를 왜 이걸 썼냐면 아까 2D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자, 이 모양을 보세요. 여기 보세요. 2D가 여기 있잖아요. 분자에. 그래서 2D를 분자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2D는 그냥 A 그리고 1-2의 제곱 양변을 루트를 씌워놨으니까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2D가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그러면은 앞에서 다뤘던 이 극방정식 얘를 대표로 써서 표시할까요? R은 이퀄 1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분의 2D잖아요. 이 식에다 대입을 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세타, 물론 여기 사인으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2D 대신에 A 1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분자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이에요. 자, 이제 여기 이제 플러스 하나만 대표적으로 쓴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준선이 x 이퀄 d니까 오른쪽에 와 있었네요. 만약 준선이 x 이퀄 마이너스 d라면 마이너스가 붙겠죠. 여기 가정에 플러스 d라 했으니까 그냥 플러스만 쓴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타원의 극방정식 이해되겠죠? 자, 보다시피 이 극방정식을 요 2D로도 표시할 수 있지만 이렇게 20류를 이용해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을 때 근일점, 원일점이라는 얘기를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항성 태양이 있고요. 우리 태양 주변에 이렇게 우리가 행성이 있습니다. 뭐 지구든 뭐 금성이든 이렇게 있어요. 타원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근일점과 여기 원일점이에요. 태양으로부터 가까인 곳을 지날 때는 근일점, 그리고 멀리 있을 때는 원일점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근일점, 원일점에 대한 정의예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태양에서 근일점과 원일점까지의 거리를 각각 근일점 거리, 원일점 거리라 합니다. 요 길이를 우리는 근일점 거리, 요 길이를 원일점 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거리가 왜 각각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알기 쉬워요.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우리 여기가 극이라 보고 얘를 극축이라 보겠습니다. 극과 극축 이와 같이 돼 있을 때, 자, 근일점을 지나가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기는 R, 세타에서 세타가 저럴 때죠.
세타 대신에 제로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타 대신에 제로를 대입하면은 이거 플러스만 놓고 볼게요. 앞서 약속했던 것처럼 이렇게 플러스만 놓고 본다면은 세타가 제로면 코사인 제로 1이니까 1 더하기 2가 되죠. 여기다 계산합니다. R은 이퀄 1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세타 제로 했으니까요. 에이, 근데 분자를 잘 보면 인수분해 됐죠? 이렇게 돼요. 자, 1 더하기 2 약분됐으니까 A 그리고 1 마이너스 2 같이 돼서 결과적으로 근일점을 통과할 때 R은 A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A 1 마이너스 2 그리고 컴마 제로입니다. 근일점을 통과할 때요. 자, 이제 원일점을 통과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타가 파이가 될 때죠. 자, 이제 이 식에다 세타 대신에 파이를 대입합니다. 세타 대신에 파이를 대입하니까 R은 이퀄 자,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가 됐네요. 그리고 분자 역시 인수분해 되죠. 1 마이너스 2와 1 플러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1 마이너스 2가 약분되죠. 약분해버리고 나니까 A 1 플러스 2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얻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근일점까지의 거리고 얘가 원일점까지의 거리예요. 충분히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교재 9장 6절의 본문의 마지막 예제 같이 볼까요? 자, 이건 소수점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을 도는 지구의 타원 궤도에 대한 근사극방요식을 구해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태양을 도는 지구의 타원 궤도에 대한 근사극방요식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태양을 초점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20률은 약 0.01 여기 이걸 대입하면 돼요. 0.017 이렇게 놓고요. 장축의 길이를 계산할 때 장축의 길이는 여기 A를 나타내잖아요. 장축의 길이는 2A예요. 그걸 이제 반을 잘라야 되니까 2.99를 2로 나눠야 돼요. 그럼 1. 이렇게 나오겠죠. 1.49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다 대입을 하세요라는 얘기예요. 20률 가르쳐 줬고요. 그래서 이제 요 계산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을 생략하고 식의 결과를 활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지구로부터의 태양까지 거리를 구하시오. 요 각각 대입하면 돼요. A는 문제에서 주어졌던 장축의 길이의 요 반으로 나누면 되고요. 거기 1 마이너스 20률 0.017 얘가 근일점, 얘가 원일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을 계산해 놓은 것이 이거예요. 대략 1.49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요 R을 여기 좀 플러스로 놓고 푼 거고요. 20률의 값을 여기다 다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다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타원 궤도에 대한 근사식은 극방요식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A 1-2가 근일점, 여기는 원일점이잖아요. 그대로 대입을 한 거예요. 1.49. 아까 이게 2로 나눠야 되잖아요. 이건 장축 1이고 그걸 반을 나눠야 되니까요. 그래서 장축 1에 1-20률을 계산하고 요거 계산기로 계산하니까 대략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이고요. 원일점까지는 대략 이런 형태로 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지구와 태양까지 거리를 직접 가보지 않았어도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인간 지성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어떤 힘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직접 가보진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계산상으로 대략적으로 우리가 근일점까지 원일점까지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극방요식을 이용해서 또 우리가 극좌표기를 통해서 원뿔곡선을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실제 우리가 배우는 이런 수학적인 어떤 개념이 자연과학 분야라든가 공학 분야 또 이렇게 천문 물리학 분야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교재 제9장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재 제10장에서 우리가 무한급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